이번에 이제 국방부가 이제 장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내란에 굉장히 동조했던 그런 사령관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방첩사가 사실은 이상한 기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첩사령부를 뭐 국방부 직속으로 방첩국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돌던데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키를 쥔 안규백 후보자의 그런 그 생각, 책임과 사명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안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오, 네.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전화도 안 받는구나 했었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밤에 한 9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면 이분이 주무시는 시간이요. 집에 가서 일찍 자요. 굉장히 규칙적이구나. 그런데 어쨌든 전화가 와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내란 세력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취임하면 이제 국방군의 감사팀을 만들어서 색출하겠다. 잔당을 색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잔당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면서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불법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 1분쯤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 합동참모본부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던 육군본부 장성 10여 명이 대상이다. 근데 그 10여 명이 사실 정확히 사람 수까지 적시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말아달라. 일단 보안 사항을 지켜달라. 보안 그대로 네. 이제 제가 뒤져보니까 보안도 아니고 그 앞서 이제 부승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20명 등 34명을 태운 버스가 합창 상황실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액수는 명수는 추정하세요. 드러나죠. 부승찬 의원은 14명이라고 했고요. 안 의원이 말한 장성수도 이거와 거의 유사한데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르다. 살짝 다른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잔당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12월 4일 1시 1분 계엄 해제가 된 후에 합동참모본부에 모여있던 육군본부 장성 10여 명이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다만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점령군처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불법 계엄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하나 덧붙이면 이제 군 쪽에서도 이미 이제 뭐 안 의원이 이제 국방부 장관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이미 이제 각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 들어보면 국군 방첩사령부랑 이제 정보사령부 쪽에서 이제 당연히 자기들 이제 기능 분리라든가 통제 강화 뭐 이런 조직도 이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방첩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목을 내놓고 있다. 목을 내놓고 있다. 너무 아프게만 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스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 안 의원이 이제 이 되면서 이제 그 군 분위기가 저희들이 생각하면 뭐 민간 출신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그래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년 이상 이제 20년 가까이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군도 잘 알고 군 인사들하고도 잘 알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안 의원 자체가 이제 약간 합리적인 개혁 뭐 이런 쪽 뭐 지난번 이제 기자 처음에 이제 지명되고 난 뒤부터 중요한 게 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맞아요. 네. 군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크게 어차피 올 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것보다 어차피 자기들 이제 내란 수사 받는 거 막을 수도 없고 아니면 오는 거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 군이 이제 정기 인사를 4월하고 11월 두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11월이 이제 지난번 약간 4월이죠. 4월이 이제 내란 때문에 못했고 실제로 장성 인사 특히 이제 포스타를 해야 되는데 포스타 중에 지금 이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는 그 뭐 이미 계엄 사령관 하는 바람에 지금 뭐 깜빡이 그렇죠. 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기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제 그 임명이 됐고 그다음 합참의장도 지금 관리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순차적으로 삼성, 이성 장군들하고 그다음 밑으로 이제 대령들 진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안 의원이 와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뭐 이 중요한 거는 결국 내 인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안규백 후보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치권에서 보면은 그 자당의 의원들뿐 아니고 타당의 의원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고 특히나 이색적인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깝다고 하던데 둘은 왜 친한 겁니까? 그 국방위를 같이 하면서 되게 아무튼 대놓고 친한 사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친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다 봤기 때문에 둘이 되게 다르거든요. 안 의원은 약간 좀 온화하고 좀 이렇게 좀 동네 아저씨 같은 서글서글함이 있고 유승민 의원은 좀 그에 비하면은 되게 올바른 사람이고 한데 좀 그 약간
차갑구나. 예. 차갑다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사실 제가 가깝지는 않으니까 오래 알았지만 근데 약간 엘리트 의식도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둘이 참 친해서 좀 의외였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후보자 이번에 발표할 때 이번에 이제 자기 네네네. 전날 내가 사실은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우리 당으로 오라고 할 때 오지 왜 안 왔냐 뭐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안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좀 하다가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화를 해서 형님 좀 뭐 관리 좀 해라. 머리 관리 뭐 좋은 게 있다.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딱 답이 그거예요. 괜찮아. 그러더니 유승민 의원 소개로 머리 심었다 이러는 거예요. 머리까지 심을 네, 그래서 정도로. 알아봤더니 경북대 교수분 중에 되게 그쪽으로 명의가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존재는 정치부 오래 한 기자들이 대충 압니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개로 했고 또 여기서 약간 곁다리로 세면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 이강철 전 그 시민사회수석이라고 압니다. 네.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TK 출신이죠. 근데 그분이 당시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 그 어려우신 분들 소개를 많이 했구나. 소개를 이제 그 교수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는 그 바닥의 명의로 이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예. 제가 그 곁다리에다가 하나 더 곁다리 붙으면 이제 안 의원도 주로 이제 기자들 만나서 저한테도 예전에 한번 머리숱 뭐 이런 거 할 때 그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보면 이제 주변에도 이제 모발이식 이른바 이제 식모를 네. 권유하는 약간 식모 전도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아마 사실 뭐 여야 안팎에서 뭐 누군지 조금 떠오르시겠지만 이제 탈모로 고심하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제 풍성해 주시는 분들이 오고 있는데 안 의원이 이제 국방장관이 되면 이제 군에다가 이제 문민통제 시스템을 심어야 되는 이제 식무전도사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규백 후보자를 직접 만나본 경험담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기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뭐 제가 사실 현장에 나가본 지 좀 됐고 저는 그냥 오래 알아왔고 사실 그분이 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처음 뵀던 게 고건 전 총리 캠프에 몸을 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알게 돼서 지금까지 쭉 알고 왔는데 제 그냥 일감을 말씀드리면 이건 뭐 그냥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알아서 의원이 된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많이 변하고 나쁘게 변해요. 맞아요. 특히 다선 의원이 되면 네. 될수록.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결말이 나쁘게 나는 의원도 있습니다. 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지만 그래서 그때도 느낀 게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나 해서 제 스스로 연락을 안 하던 타이밍에 사건 터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안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일관된 측면이 있고 가끔가다 이제 의원 같은 때가 오면은 제가 혹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의원 같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러죠. 근데 저도 뭐 사석에서 본 적은 이제 오래돼서 얼굴을 따로 본 적은 진짜 오래됐고요. 그냥 전화 가끔 드리는 정도인데 이게 취재를 해보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크게 변한 건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도 우호적이고 야당도 우호적이라면은 인사청문회는 그냥 통과는 따놓은 당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까 뭐 재산 문제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뭐 재산을 뭐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뭐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경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사실 한번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내각 인선에 뭐 현역 의원이 5명이나 있는 게 그것도 사실 고려한 거잖아요. 청문회 통과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특히 안보 분야 관련 이제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제 큰 흠결이 없는 한 통과시켜 준 게 네. 전례입니다. 예전에 뭐 김용은 그렇게 문제 많았는데도 뭐 사실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자기들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은 전 국방장관이 이제 그 깜빡하고 났는데 이제 네. 계속 이 지금 안보사령관 탑이 부재 중이다라고 해서 하루 빨리 채워야 된다. 국방장관 빨리 해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발목 잡으면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당장 눈에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군개혁에 대한 민심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